2023년 10월 17일 오후 10시 30분경 수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가슴이 철렁거렸을 겁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다는 기사가 나왔고 5분 만에 비트코인 가격은 10% 급등을 했죠. 개인적으로 올해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분 후에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 기사라는 후속 정정 보도가 나오면서 4천만 원까지 상승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제자리인 3,800만 원대까지 폭락을 하게 됩니다. 외신에 따르면 엑스에서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승인했다는 내용들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이 해프닝이 일어난 것이죠. 이 사건이 발생한 지난 24시간 동안 1억 9천만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2,571억 원이 청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오보를 이용해서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선물 거래를 통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가져간 배우는 누구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이번 비트코인 ETF 해프닝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좋지 않을 일입니다. SEC 입장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을 반려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변동성이 심한 가격 때문이죠. 이번 오보 때문에 누군가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돈을 잃었을 겁니다. 이렇게 5분 만에 10% 이상 폭등과 폭락이 발생했다는 건 SEC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부분이겠죠. 이번 해프닝으로 가격이 급등한 건 SEC에게 빌미를 주는 것과도 다름없는 셈입니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상품화해서 팔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 상태죠.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상품이 팔리는 것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그 상품을 사기 위해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휴대폰 앱을 통해서 외국 주식을 손쉽게 투자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겁니다. 외국 주식을 살 때 우리나라 화폐로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국가의 화폐를 구입해서 해당 주식을 사는 구조죠. 이때 교환하는 화폐 비율을 환율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미국 주식을 투자하거나 미국 ETF 상품을 살 때 원화를 달러화로 바꿔서 해당 주식을 구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미국의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출시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 달러를 많이 산다면 달러의 가치와 영향력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달러로 살 수 있는 비트코인 상품을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은 언제 승인이 되는지, 가격은 얼마나 올라갈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분석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비트코인 현물 ETF랑 금 ETF랑 비교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현재 비트코인 ETF는 금 ETF보다 2012년도에 승인된 구리 ETF와 비교하는 게 좀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 당시 구리 ETF를 발행한 기관은 미국 1위 은행인 JP모건이었죠. 2010년도에 JP모건은 SEC에게 처음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구리 유통사들의 강력한 반대와 ETF 상장 이후 시장 조작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계속 반려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참여자 자체가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몇 대규모 계약만으로도 가격의 변동폭이 컸고 발행사는 해당 금액만큼의 실제 구리를 수탁 업체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자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계에 타격이 갈 수 있었죠. 또한 산업 수요와 관계없는 비축 물량으로 인해서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리 ETF 출시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결국 SEC와 2년간의 조율 끝에 SEC의 감시 공유 계약 제한을 수용함으로써 승인을 얻어냈죠. 여기서 감시 공유 계약 제한이 무엇이냐면 ETF 발행사,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 현물을 관리하는 수탁사로 3자 간의 감시 공유 계약을 통해서 보다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새 주체가 시장 상황과 가격 움직임을 공동으로 실시간 조사하고 결과를 공유하게 되죠. 이를 통해 현물 시장과 ETF 시장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고 가격 조작을 방지할 수도 있고요. 구리 ETF 같은 경우에는 발행사는 JP모건,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는 뉴욕증권거래소 같은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고요. 실제 구리를 관리하는 수탁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적용을 해볼게요. 발행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록이 ETF를 발행하게 되고요. 거래소는 나스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을 관리하는 수탁사는 코인베이스가 이름을 올린 상태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현물을 관리하는 수탁사는 신용이 있거나 아니면 전통 금융권 기준에 부합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대체적으로 전통 금융권에 속해 있으면서 규제기관과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한 곳이 수탁사 역할을 맡게 되죠. 그러나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SEC와 미등록 증권 판매 등을 놓고 법적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가상자산 수탁 부문에서도 SEC와 수탁 요건 강화 규칙을 놓고 여러 번 설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를 수탁사로 지정한 블랙록의 현물 ETF 신청은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작년에 발생한 FTX 거래소 파산 사태로 인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신용이 떨어졌고,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과거에 전통 금융권에서 가상자산 수탁을 맡아야 된다고 밝히면서 블록체인 업체들로 구성된 신생 수탁사들에 대한 불신을 언급하기도 했죠. 아마도 수탁사는 코인베이스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 미국의 은행들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일 블랙록이 수탁사를 JP 모건이나 뉴욕 멜론 은행 같이 전통 금융권에 속해 있는 은행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현물 ETF의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가격은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되겠죠. 2010년 자동차 산업에 주로 쓰이는 팔라디움 ETF가 출시되었고 현물 가격이 불과 2개월 만에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금 현물 ETF가 상장되고 나서 금 가격은 8년 동안 280%가 상승을 했죠. 반대로 가격이 떨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앞전에 말했던 구리 ETF는 상장되고 나서 8년 동안 가격이 하락했고 2001년도에 승인 당시 가격을 회복했죠.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만약에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암호화폐 펀드의 운용 자산은 5년 이내 최대 6,5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고, 또 다른 블록체인 기관들 역시 ETF 현물 승인이 된다면 많은 기관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블록체인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거예요. 현금은 사라지게 되고 CBDC라는 새로운 화폐가 도입되면서 블록체인상의 모든 생활을 하게 될 텐데, 해당 생태계에서 현재까지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을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비트코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저장 가치 수단인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2001년도에 닷컴 버블이 발생했을 때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 신청을 했지만 그때 살아남은 페이팔, 이베이,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현재 미국을 견인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무분별하게 투자하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알트코인 덫에 걸려서 잠들어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찾아내지 못한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